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매년 행안부가 예산 집행률이 높은 지자체에 인센티브도 주고 표창도 줍니다. 반대로 예산을 덜 쓴 지자체는 페널티를 받기도 하죠. 이 예산을 아끼면 좋은 게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산다는 이유입니다. 이렇다 보니 연말만 되면 울며 겨자 먹기로 실적 채우기에 급급한데 이 예산이란 게 적어도 문제, 남아도 문제입니다. 11월 28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 입찰 과정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수주 경쟁이 불법으로 치닫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의 세부 내용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GTX 활용과 인근 대학과의 연계 등 실질적인 개발안이 제시됐습니다. 올해 서울시의 불용 예산이 2조 3천억 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보상 사업과 대규모 건설 사업이 지연됐다는 입장입니다. 구청과 직원들 사이에 갈등이 깊어진 중구청에 내년도 감사부서 예산 배정을 두고 의회에서 갑론을박이 일었습니다. 용산구 한남 3 재개발 사업 입찰 과정에서 건설사들의 위법 혐의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시는 해당 건설사 3곳을 서울 북부지검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용산구 한남 3 재개발 사업 입찰에 참가한 건설사 3곳의 법령 위반 혐의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해당 건설사는 현대와 GS건설, 대림산업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합동 점검한 결과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 20여 건이 확인된 겁니다. 도정법 132조에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점검 결과 건설사에선 입찰 과정에서 사업이나 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안이나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을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3월 사업 시행 인가를 마친 한남 3구역은 38만 6,395.5제곱미터 규모로 일반 분양과 임대주택 등을 포함해 총 5,816가구를 짓는 메모드급 재개발 사업입니다. 조합은 올해 말 시공자를 선정하고 조합원 분양 등을 거쳐 오는 2024년에 입주하는 게 목표였는데 이번 입찰 선정 과정에서 적발된 건설사들의 위법 혐의로 일정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공자 선정 과정은 입찰 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함을 해당 구청과 조합에 금일 오전에 구청에 공문으로 통보하였고 서울시는 27일 오전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에 도시정비법 위반 소지가 있는 건설사 3곳을 수사 의뢰했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후속 제재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서울 동북권의 균형 발전을 촉진시킬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 현재 서울시와 민간 사업자 간 사전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사업의 세부 내용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박선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간 사업자 공모에서의 2번의 유찰. 표류하던 광운대 역세권 사업이 긴 터널을 빠져나온 건 지난 2017년. 서울시와 코레일, 노원구가 양해각서에 서명하면서부터입니다. 그 후 현대산업개발이 사업자로 확정됐고 사업은 더디지만 차근차근 본 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총 부지 15만여 제곱미터, 축구장 21개에 달하는 대규모 공사가 예정된 곳이어서 노원구뿐만 아니라 서울 동북권에 균형 발전을 가져올 것이란 전망입니다. 중심지 이상이 부합하는 업무, 상업, 주거, 복합지구를 조성하는 부분하고 차별화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해서 역세권을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의 진행 상황과 세부 내용을 공유하는 자리. 최전선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 관계자는 물론 다수의 주민이 참여해 개발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광운대역을 지나는 GTX 신호선과 연계한다면 사업성은 더 커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또 주변 대학교를 한데 모을 수 있는 창업 거점으로 만들자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창업을 위한 창조적 공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소규모 마이스와 공유 오피스, 그리고 공유 주택 기숙사와 오픈 유니버시티, 즉 주변 대학을 모을 수 있는
사업은 현재 코레일과 현대산업개발이 공동 사업자가 돼 서울시와 사전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협상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여기에 어떤 성격들을 부여해서 우리 지역을 만들어가고 그것이 주변 민간 개발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할 것인가. 내년 초 지구 단위 계획 선정을 위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며 통과될 경우 2021년 상반기 중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이처럼 올해도 곳곳에서 굵직한 사업들이 진행된 가운데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올해 예산 집행률이 8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그 원인으로 여러 보상 사업과 대규모 건설 사업이 늦어졌다는 입장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11월 22일 기준 서울시와 자치구를 합한 올해 예산 집행률은 79.8%. 전국 평균보다는 높지만 지난해에 비하면 2%포인트 낮습니다. 서울시만 보면 예산 37조 7,662억 원 중 31조 3,761억 원이 집행돼 83.1%의 집행률을 보였고 자치구는 19조 1,760억 원 중 73.3%인 14조 609억 원이 집행됐습니다. 서울시는 장기 미집행 공원과 도시재생 보상 사업의 지연, 그리고 도로와 다리, 터널 건설 등 대규모 사업 공정 지연을 그 원인으로 파악했습니다. 장기 미집행 공원 용지 보상의 경우 전체 예산 9,196억 원 중 5.3%인 492억 원만 집행됐고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39.2%인 957억 원만 사용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자치구와 투자기관 등이 참여한 2019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2월이나 불용 예산을 최소화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입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타이밍이 중요한 이런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돌파해가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서울시와 자치구를 합해 90%의 목표치를 넘어 91.5%를 집행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올해 예산 중 불가피한 이유로 지출을 못한 사고 2월액은 1조 564억 원. 아예 쓰지 못하는 불용 예산은 전체의 3% 수준인 2조 3,285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중구청과 중구의회가 인사권 문제로 갈등을 벌이는 사이 구청 노조는 구청장의 강압적인 구정 운영 등을 비판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구청에서는 일부 노조원의 징계를 의결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는데요. 중구의회가 벌인 구청 감사부서의 내년 예산안 심의에서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중구청의 내년 예산을 심의하는 첫날, 상임위원회에선 구청과 노조의 갈등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올해 초 한 직원이 구정 운영과 관련해 노조 게시판에 올린 글에 대해 구청 감사 담당 관실에서 전 직원의 IP 내역을 요청한 것부터 노조원들의 집회와 구청의 직원 징계까지 감사라는 이름으로 직원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직원들을 더 감시하고 직원들의 어깨 자유로운 어떤 그런 것들을 외려 더 위협하고 또 나서면 또 다 같은 선후배고 동료고 이런데 그런 일을 하는 거를 좀 이렇게 그 의원님께서 좀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 기준과 대상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어떤 기본적인 성역이 있나요? 그걸 넘어서 잘못한 걸 지적하고 왜 행감을 하지 않았는 거에 대해서도 감사 담당관이 그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문제는 뭐 그간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과정이 그거를 행정사무감사를 안 받아도 된다는 그런 게 해명이 되는 건가요? 올해 전액 삭감된 시책 추진비 1,100만 원을 다시 신청한 이유에 대해서도 직원 감시를 위한 예산이 아니냐는 의문이 나왔습니다. 2020년도 효율적인 감사 조사 업무 추진을 위해
업무 추진비를 증액을 해서 다시 올라왔어요. 효율적인 감사 조사가 무엇입니까? 주요 사업에 대해서 그 이제 감사팀하고 이제 조사팀의 업무를 거기다가 이렇게 묶어 놓은 겁니다. 노조가 구청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고 구청에선 집회에 참가한 노조원 17명의 징계를 인사위원회에 요청한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인 청렴 콘서트가 적절한가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금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고 봐요. 지금 상당히 직원들을 감사하고 조사하고 강압적으로 대하는 거와 지금 정반대의 청렴 콘서트를 여기다 올려놨어요. 신규 사업이라고. 강압하고 공포 분위기 조성하고 있고 또 잡음이 많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이거 한번 전 직원 대상으로 한번 설문조사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런 것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지금 해소할 수 있는 단계가 넘어섰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니까 그러면 이 분위기로 계속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중구청이 의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5,073억 원. 중구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못한 만큼 기간을 늘려 내년 예산안을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얼마 전 출범한 송파문화재단이 송파시설관리공단의 도서관 시설을 이관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단 시설인 여성문화회관도 함께 품을 계획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태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민 삶 속의 문화를 활성화하겠다며 출범한 송파문화재단. 앞으로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은 물론 송파시설관리공단의 도서관 3곳을 이관하는 등 모두 11개 도서관에서 다양한 문화 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도서관도 밑으로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그 도서관을 통해서 생활문화를 어떻게 깔 수 있을지에 대한 구상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의 여성문화회관도 재단 소속으로 이관될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공단 노조를 중심으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화복지 개념으로 재단이 도서관 업무를 맡는 데는 공감하지만 직업교육과 어학을 진행하는 등 교육시설에 가까운 여성문화회관은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재단 소속으로 변경되며 겪을 수 있는 고용 불안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 송파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첫째 이제 복지에 대한 문제, 기존의 어떤 그 혜택된 복지가 이관됐을 때 그 복지가 계속 지속적으로 가능한지, 또 고용의 어떤 그 지속성이라든가 사업의 연속성에 대한 어떤 그 불안감 이런 것들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파구는 여성문화회관 업무 이관을 조건으로 서울시의 재단 설립 승인을 받았다며 이관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근무 조건 등은 현재 노사 간 합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소관부에는 여성문화회관에 있는 프로그램만 이관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안이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자기들이 조건부로 우리한테 허가를 해줬습니다. 여성문화회관 자체를 전체적으로 이관을 해서 또 현재 공단 직원과 복지 수준을 맞추기 위해 내년 예산에 1억 5천만 원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윤정식 의원은 여성문화회관 이관 업무 사실이 구의회 상임위와 공유되지 않았다며 구청의 의회 존중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마포구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고 구의회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총 6,858억 원으로 예산 편성 방향은 복지와 문화 관광 활성화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마포구가 6,858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대비 532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에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총 3,299억 원으로 기초연금과 각종 수당을 비롯해 신설된 참전 명예수당과 보훈 명예수당, 경로당 신설 사업 등에 배정했습니다. 문화 관광 분야의 예산 증가는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금년 대비 49% 증가한 291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민선 7기 조직 개편으로 관광 일자리국을 만들었고 예산을 집중 투입해 관광산업과 관련한 미래 먹거리를 찾겠다는 의도입니다. 마포 유수지 한류 공영관광 콤플렉스 설계비와 마포 아트센터 리모델링비, 2020년 6월 개관 예정인 마포 출판문화진흥센터 운영비 등 굵직한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교육 분야에는 112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교육 경비 보조금과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 등에 배정했습니다. 일자리 분야는 59억 원으로 마포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청년 전용 공간 조성 등이 주요 사업입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한정된 재원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마포의 한 단계 더 높은 발전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고민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특별회계는 올해보다 0.6% 정도 증가한 80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만리배수지 사면주차장 조성과 연남동 일대 지하공간 개발 사업 추진, 어린이집 쿨루프 설치 등입니다. 한편 구가 제출한 예산안은 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9일 최종 확정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선입니다. 공공자전거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따릉이의 경우 누적 이용이 3천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반면 관리 면에서는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도 남았습니다. 딜라이브 시사 프로그램인 쌍심지에서는 공공자전거 운영 실태를 심층 취재했습니다. 박선화 기자가 미리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5년 마포구에서 250대의 자전거로 출발한 공공자전거 따릉이. 서울시 전역으로 퍼져 현재는 2만 5천 대가 운영 중입니다. 누적 이용이 3천만 건을 넘어설 만큼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파손과 분실 문제는 고쳐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만 6천 건이었던 따릉이 고장 건수는 지난해 5만 9천 건으로 2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지금 시설공단에서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2만 5천 대를 관리할 만한 인력도 확충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또 이용하는 시민의식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의 이야기처럼 따릉이가 빠르게 늙어가는 이유는 시민의식 부재. 여기에 도난이나 파손에 따른 처벌 규정이 미흡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범법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 방관하게 되면은 이게 정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나쁜 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강력하게 이제 해야지 됩니다. 이런 이유에선지 최근 서울시는 강화된 처벌 규정을 내놓았습니다. 초과 요금 부과와 강제 회원 탈퇴 등인데 이를 관리 단속할 인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하루 평균 5만 명이 이용할 만큼 대중화에 성공한 공공자전거 따릉이. 하지만 숙제 또한 남아있는 현실. 과연 시민 모두를 만족시키며 공공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다음 달 2일 방송 예정인 심층 취재 쌍심지에서 집중 보도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박선아입니다. 유진상가와 인왕시장이 자리한 홍제역 일대가 도시재생 사업지로 선정됐습니다. 앞으로 5년간 이곳에 2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제역 인근에 자리한 유진상가. 1970년대 최고급 주상 복합 아파트로 서대문구의 랜드마크라 불렸지만 현재는 흉물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10여 년 전부터 재건축 논의가 이어졌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상황. 이런 가운데 해당 건물을 재건축하는 대신 리모델링하는 방안이 현재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진상가와 인왕시장으로 이어지는 홍제역 일대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중심지형 도시재생 사업에 선정됐기 때문 앞으로 이곳에 2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먼저 유진상가 리모델링에 예산 60억 원이 측정됐습니다. 벽면 녹화와 옥상 재생 사업을 통해 노후된 건물을 고치고 이곳에 창업 공간과 문화 공간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유진상가 맞은편에 위치한 견인 차량 보관소는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꾸며집니다. 이곳에 임대상가를 지어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또 홍제역 인근의 대표적 명소인 홍제천 개선 사업도 진행됩니다.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홍제천 연결통로 입체화 공사가 이루어지고 자전거 길도 조성됩니다. 홍제천을 찾은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와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한편 이번 도시재생 사업으로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의 대표 공약인 홍제역 지하보행 네트워크 조성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하보행 네트워크 사업은 홍제역 일대 지하 공간을 개발해 도사관과 같은 문화 공간을 짓겠다는 것.
도시재생 사업에 지하보행로 조성과 연계한 공공문화시설 조성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정체된 지역이란 평을 받아왔던 홍제역 일대. 지상과 지하, 위아래로 진행되는 홍제 역세권 개발이 침체된 홍제역 상권을 살려낼 수 있을지 그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혜지입니다. 종로구 가회동 일대가 서울시 중심지형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북촌 가회동 일대는 앞으로 5년 동안 마중물 사업비 200억 원을 서울시로부터 지원받게 됩니다. 북촌 가회동 일대는 1900년대 초반 도시 한옥의 원형을 보존하고 있는 한옥 밀집 지역으로 역사 문화 특화형 사업이 추진됩니다. 종로구는 지난 4월부터 북촌 가회동 일대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도시재생의 방향과 소규모 재생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 평가보고회가 지난 25일 마포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축제에 대해 위원들은 67만여 명이 행사장을 찾았고 안전사고 없이 진행되는 등 대체로 잘 마무리됐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또 클래식과 K-팝 공연 등은 기존 중장년 세대에 맞춰져 있던 공연에서 벗어나 가족 단위의 젊은 층 관람객의 반응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일부 먹거리 장터의 위생 논란과 교통 문제, 행사장 유입 안내판 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축제의 정체성이 조금 더 명확해야 한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다음 주부터 서울시청과 각 자치구에서 대학생 방학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고 합니다. 매년 2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데 취준생 4명 중 1명이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도 높은 경쟁이 예상됩니다. 경력 한 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 번의 경험을 더 쌓는다는 마음이 필요할 겁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